아마도 자기가 이제 B형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B형 간염 보유자들은 아마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장애의 병이니까 많이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일반적인 원칙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B형 간염이면 네. 그리고 활동성이 있어요. 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동성이 있고 만약에 AST, GOT-GFT가 네. 많이 상승해 단계는 수치가요? 있으면 네. 그리고 DNA가 많이 높아져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 바이러스의 수를 대략 예측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피 속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간 내에서 증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바이러스의 그게. 활동성을. 네. 그래서 이놈이 지금 계속 뭐 증식하고 있는지 증식하면서 간세포를 파괴하는지를 알 수가 DNA라는 수치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높고 GOT-GPT도 높고 혹은 뭐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해서 염증이 심하면 우리가 억제를 하는데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아까 말한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 길게 작용하는 인터페론을 1년 정도 써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들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약들도 많습니다. 그런 약들 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죠. 다 포함이 되어 평생 동안 포함. 평생 동안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이 사람의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이렇게 멈추거나 항체가 생길 수도 있나요? 항체는 이제 여러 가지 항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개 이제 활동성을 나타내는 거는 HBE 항원이 있고 이 항원이 없어지면서 HBE 항체, 이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꾸준히 오래 쓰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예방 주사를 맞아서 생기는 S 항체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완치가 된 거네요. 완치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간에서 조직 검사를 해서 간 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를 측정을 해보면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있긴 있어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에이즈가 걸려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다시 B형 간염은 다시 활성화가 오케이. 그러면 그런 B형 간염 활동성이 있는 만성 B형 간염 보유자에게 방금 말씀하신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몇 %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딱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사약을 쓰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페길레이티드 인터페론을 48개 정도 일주일마다 하나씩 줘서 주사약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그 약에 반응해서 비활동성으로 들어가는 환자들의 비율은 대개 30에서 40% 정도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것의 장점은 1년 동안만 치료하고 그 1년 동안 치료한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먹는 약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들인데 그 약을 먹게 되면은 거의 99%의 환자가 활동성이 줄어들거나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간경화로 진행했던 부분도 다시 풀리게 되는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약을 끊으면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 억제하는 약들, 유명한 약들이 라미비딘, 엔테카비어, 테노코비어, 텔비비딘 이런 약들인데 그런 약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10년. 최근에 한 연구에 하면은 30년 이상을 써야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참. 그래서 약을 먹는 건 누구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정도 별로 반응이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1년 정도 주사를 맞아서 비활동성을 가는 것을 고려를 하겠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를 억제를 하겠느냐. 그거는 주로 의학적인 이유 없이 환자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주 나이가 많고 환자가 70대인데 간경화가 심한 상태다. 그런 경우는 먹는 약을 쓰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환자가 인터페론 치료를 견디지도 못할 정도로 인터페론 치료를 하는 도중에 간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바이러스제는 대개 간 기능이 꾸준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70대신 분들이 뭐 80까지 살 수도 있고 100년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봤자 약을 쓸 수 있는 게 10년, 20년, 30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22살짜리 처녀는 80년을 약을 써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여성 같으면은 인터페론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 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행히 30-40%에 들어서 잘 났으면 좋으나 그 나머지는 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되면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항바이러스제를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항바이러스 썼음에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라미비덴, 상품명은 제픽스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쓰게 되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바이러스, 약에 듣지 않는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1년에 20%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 4년이면 6, 70%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이 듣지가 않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엔테카비어, 바라콜로드나 테노포비어, 상품명 비리어드 같은 그러니까 새로 나온 어떤 3세대 뭐 이런 약들은 돌연변이가 거의 생기지 내성률이 않습니다. 없다 이거죠. 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어찌됐건 엄마한테 받았건 자기가 B형 바이러스 보유자예요. 네. 그랬을 때, 피검사를 통해서 이 활동성 여부와 뭐, 이 감기는 상태를 한번 보고요. 평가를 해야죠. 평가를 해서 활동성이 있더라. 이제 바이러스 증식하고 있고, 막 네. 간을 잡아먹고 있다. 네. 그럴 때는 나이빌과 의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터페론을 투여하거나 아니면은 항바이러스 약물을 먹고, 그렇죠. 항바이러스 먹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내성률도 적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해서 그 약만 복용한다면 강경화로 가는 것을 중간에 멈춰 세울 수가 있다. 멈추세요. 어느 경우엔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럼 희망적인 거예요. 아주 희망적이죠. 적극적으로만 간암 발생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형간염이 걸리면 일단 간암 발생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약을 먹거나 인터페론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간암 발생을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잘 봐서 아주 작을 때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간암을 발견하는 노력도. 그러니까 B형간염 보유자는 그런 트랙에 자기가 딱 잘 들어가 있으면 네. 그 순서대로 그 맞춰서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